신기신기 신문기자가 읽어주는 신문기사, 지역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의 시선으로 마을신문 안심마을 양이 박지훈입니다. 신기신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안심마을 15 기사들이 거의 다 탄핵 위주로 해서 나와 있죠. 그죠? 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공학이 아니라 철학을 말하라. 청소년 아이들도 잠을 치며 목격한 내란. 말로 가릴 수 있나? 라는 제목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지난 12월 3일 한밤의 실시간 역사 다큐멘터리를 직접 겪느라 온 식구가 밤잠을 설쳤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할 부모는 물론이고 학교에 가야 할 초등생 아이도 흥분하는 부모들 곁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TV 앞을 서성였다. 속보로 전하는 뉴스에서 비춰주는 전쟁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과 그 속의 낯선 말들은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생경함을 넘어 무서움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타지에 살면서 밤 시간 전화를 먼저 하는 일이 드문 큰아이도 불이 나게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아이들은 군사 반란과 민주주의의 태행에 대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 들은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과 1980년의 군사 반란과 광주의 아픈 역사까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한 다발의 역사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동화 속 괴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꿈이 아님은 분명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지금껏 자라오면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부정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저절로 알게 된 것이다. 박 기자님은 어땠어요? 처음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친한 선배님으로부터 카톡이 와서 알았는데 되게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카톡을 봤는데 깜짝 놀랐죠. 설마 농담하면서 이제 언론 뉴스를 보니 진짜더라고요. 그러죠. 그 주위에서 네. 대부분 모두가 네. 처음에는 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냐 다들 그렇게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혹시 술을 드시고 술김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재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들 약간 농담처럼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은 다들 이거 뭔 일이야 이렇게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기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끔찍했죠. 그러니까 느낌이. 철이 들어서 계엄을 겪어본 세대잖아요. 저희들은. 그리고 그 느낌을 아니까 처음에는 이제 놀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감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갑자기 뭐 하여간 80년도부터 생각나는 게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지? 제가 나이 들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 학교 앞에 장갑차 뭐 군인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늘 뭔가 지키고 있고 막 이런 데서 뭐 하던 세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긴 설명과 어려운 설명 따위는 보태질 필요가 없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은 그냥 딱 보고 그 순간에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들으며 배우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렬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잊지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맞서 아니라고 말하고 거리에 나서서 함께 아니라고 외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억은 그 덤으로 더 깊이 뇌리에 남을 것이다. 딱 보고 아는 것을 왜 우리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모르는가? 모른 척하는 것인가? 무식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정치공학의 비겁한 언어들로 핑계의 말을 현란하게 나열해봐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류 문명이 보편적으로 만들어 온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죄다라는 종교적, 법률적, 도덕적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눈앞에서 살인을 하려고 칼을 휘두르다 칼을 뺏겨 실패한 자를 죄인이라 부르지 말고 무죄 추정을 해야 한다는 부끄러운 말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 무슨 말장난인가. 민주주의는 우리가 약속한 바탕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짧은 선언은 결코 짧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좌판이 우판이 하는 이념적 지향이나 현실 정치의 정파적 호불호 따위로 넘어설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흰 옷을 입어야 할지 검은 옷을 입어야 할지 따위의 껍데기들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을 끝내 외면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기억될 것이다. 변방 촌동네 5일장은 꼬박꼬박 날 맞추어 열릴 것이다. 하지만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기억은 이전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보았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 안심 동네 사람 박인규님의 글이었습니다. 아, 이게 공학이 아니라 철학을 말하라. 뭔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내란 수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대통령령 내란 수계라고 할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이제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내란 수계라고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윤방구락 아,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젊은이들 지금 단어로는 2030 여성들 예. 청년들 그들이 뭐 주축이다 이렇게 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젊은 분들이 나오는 게 너무 처음에는 신기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가르쳐도 뭘 가르쳐도 늘 어른들 말 안 듣는 것 같고 우리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집회라기보다도 이런 이렇게 상황을 통해 갖고 그 세대 간들이 서로 이해하는 폭, 화해하는 어떤 그런 걸 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깨달은 어떤 그런 거 하나. 너무 무서웠던 그리고 너무 이상했던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탄핵의 경험이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탄핵 때야 뭐 국정농단일 뿐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무섭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뭐 이게 나라냐 정도. 이번에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잠이 되게 많이 오는 와중에도 잠도 못 자고 참 저도 이게 탄핵 해제될 때까지 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뭐 통치행위라고 터뜨리는 거 보면 이건 뭐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나라를 경영하기 힘들어서 계엄을 그러니까 지가 능력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입니다. 두 번째 기사 바로 넘어가죠.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2월 14일 중국 공평 내거리에서부터 중앙로 내거리까지 가득 찬 대구 시민들이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모두 함성을 질렀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시민, 그리고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는 시민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비상계엄 11일 만에 탄핵이 가결되었다. 국회의원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204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때 저는 있었거든요. 이걸 현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심마을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그때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 뭐랄까 그런지 설명이 나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다들. 맞아요. 근데 막 그 같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서로 막 박수치고 왜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기뻐했었거든요. 그 느낌을 정말 이런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마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안 그래도 그날 저는 근무였고 그 다음 날 후배 집에 갔었는데 후배 아들이 우리 아빠가 어제 동성로 집회 갔다 왔는데 아빠 말로는 아빠가 갔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길래 당연하지. 너가 아빠가 갔기 때문에 탄핵됐지. 나온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아빠 말이 맞다 하면서 이야기해줬죠. 그때 모여있는 그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는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외부에서는 뭐 대구가 보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만 그렇게 볼 뿐이지 대구 시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의식은 이미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대구 시민시국대회는 10차까지 열렸으며 14일 3시부터는 4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시위가 응원봉을 흔들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정치는 수준 이하였지만 시민들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저는 이게 첫날부터 시국대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에 딱 갔었을 때도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와고 있었는데 서로 좀 쭈삣쭈삣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었지. 젊은 분들이 나오지는 잘 안 했거든요. 첫날 모두가 좀 놀랬었어요. 근데 그 응원봉이라는 이번 집회의 가장 하두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번 집회는 그 주제가 탄핵이라기보다도 응원봉 이게 더 떠올랐던 것 같은데 색색깔로 됐는 그 다음 날부터는 막 그 인터넷으로 그 나이 드신 분들 저희 같이 중년 분들은 이거 어디 가면 구하노 이래서 막 올리고 거기 가면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어디 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뀌어야지. 나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말해야지, 보태야지. 기분 좋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전 집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르는 노래가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분위기가 이게 구호를 외칠 때도 저희 이제 원래 집회를 좀 참석하던 사람들은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틀렸다고나 할까.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딱 하루 지나고 이틀째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구호를 외치는 그 리듬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뭐라고 또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그 구호 외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들어도 맨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막 그런 것보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이렇게 그냥 발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 너무 신선하고 맞네. 그렇죠, 맞죠. 예, 이렇게 네. 공감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얘기가 예.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는 얘기로 바뀌어가는 예.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 분위기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뭐 한쪽에서 춤추고 놀고 하면서 축제 형태로 되는 집회를 예전부터 저는 좀 꿈을 꿨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집회의 개념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새로운 단어는 또 만들었죠. K 집회라고. 그렇죠. 다들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되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면은 괜히 우쭐해지고 이런 것처럼 네. 다들 그런 얘기도 어디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외신 기자가 뭐 네. 적었는데 한국 국민들은 나라가 어두워질수록 집안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그거 어디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발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젊은 분들 예, 이렇게 젊은 얘기해도 되나? 분들. 일단 예. 그 2030 아니면 뭐 예. 1020으로 예. 이렇게 되는 그 세대의 그분들이 어떻게 그 집에서 저는 막 디뎠거든요. 저번에 탄핵 때 쓰던 촛불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바람에 예. 불면 흔들린 촛불 말고 예, 갖고 예. 나오는 그게 어디 있을 건데 이러면서 막 그걸 찾아서 이제 들고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들고 나올 예, 응원봉을 들고 나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예, 다들 막 우울하고 진지하고 무겁고 딱 이게 심각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분노가 그렇게 밝게 표출될 수 있는지 너무 그런 면으로는 저는 이렇게 존경한다. 그렇죠. 아직도. 예, 예.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받고 자라온 그런 환경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본인만 알고 뭐 취업 준비만 하고 공부만 하고 맨날 저희가 막 가둬놓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뚫고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존경합니다. 10대, 20대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본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좀 뿌듯했습니다. 희망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희망입니다. 희망. 안심에 사는 동구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안심 주변으로 40개의 탄핵 현수막을 게시했고 많은 주민들이 가족이나 모임에서 함께 동성로에서 응원봉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피켓도 만들고 깃발도 제작하고 100kg나 되는 탄핵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동구 지역 안에 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하라, 해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어졌다. 네. 이날 10월 3일 밤 10시 넘어서였죠. 계엄령 선포 예. 될 때.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안심마을 분들 카톡방에서도 모두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니까, 톡이 올라오기도 했고 저희 또 안심마을 신문 카톡방에도 올라오자마자 예. 곧바로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논의를 맞죠.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서울 시민들은 네. 어쨌든 강화문이나 아니면 국회 앞으로 네, 가서 국회 뭐라도 앞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우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서울 가기에는 이미 네. 도착하면 또 시간이 예.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시간 이후로 이제 현수막이라도 달자 이렇게 네. 해서 그때 안심마을 신문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네. 그런 얘기가 나가고 해서 그 다음 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뭐 200개 정도의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예, 쫙 금액이 달았죠. 모였고 그 안심 마을에서만 그래 안심 네. 쪽에서만 또 한 30여 개의 현수막을 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자발적으로 네. 막 모임을 만들었다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마을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다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예. 각자의 생각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용해질 때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뭐 행동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주민들 네. 중에는. 아마 그래서 안심마을 공동체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냥 안심마을에 사는 이렇게 주민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끼리 좀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나 네. 급조한 것으로 아마 보이는데 그 급조해서 만든 이름도 재밌던데요.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반야월 미친 토끼단. 예,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아니, 왜 갑자기 그게 왜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만은 그 마을에 있는 그날 모여서 얘기를 네. 하다 보니 뭐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얘기가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야월이니까 뭐 달 네.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다 보면 달에 토끼가 있지 않나 뭐 예. 이렇게 하고 그럼 그 토끼가 멀쩡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이런 그렇죠. 시국에 그냥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 네.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미친 단으로 할 것이냐 당으로 할 것이냐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 예. 그래도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 집회 때 이 깃발을 들고 나갔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재밌다고 와서 네. 또 인증샷도 찍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보면은 그 토끼 예, 모자 토끼. 예, 예. 이런 것도 쓰고 가셨고요. 그때 안심마을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한량을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요. 예, 떡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럼요. 떡이 네. 1kg도 아닙니다. 2kg도 아니고 10kg도 그러니까. 아니고 100kg. 그러니까요. 정말 물론 만드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떡집에서 떡을 만들었지만 그게 운반하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갔다가 예. 다시 받았는데 그 개별로 포장해서 나눠주는 것도 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그날 모여서 같이 이제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예. 아 끝없이 그래고 제가 스티커를 몇 개 얻어갖고 제 집 냉장고에도 붙였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티커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떡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시국대에도 같이 이제 예.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계속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힘을 좀 모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해서 피켓도 만들고 깃발도 제작하고 그 마지막 날 맞죠? 토요일 날. 예, 토요일. 예.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예. 마을에서도 나간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 그때 좀 TV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랬구나. 예, 여러 방송 매체가 와서 예.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제가 알기로 또 우리 마을에 김수정 씨 예. 인터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 토끼 모자 쓰고 예, 예. 이게 나눠주고 예.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꼭 탄핵이 가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뜻으로 예.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예. 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애써줬기 때문에 이게 가결되지 않았나 아, 또, 당연하죠. 예, 그런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또 유일하게 또 동구 지역 안에서 국힘당 앞에서 1인 시위가 예. 연결되었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제일 처음 1인 시위를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김재훈 교수님. 예. 예. 근데 그분은 본인이 교수라든가 이런 뭐 그런 지위가 아니고 동구 지역의 시민으로서 예. 예, 주민으로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도 안 하고 네. 표결도 안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나? 내가 부끄럽다. 예. 예, 그래서 그 표를 행사할 때까지 이제 항의로 그렇게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예. 들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드신 것 같고요. 아, 예. 그랬구나. 그래서 예. 이제 그 참여연대 동구 주민회에서도 이제 1인 시위 하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가게 됐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쭉 이어서 뭐 예. 물론 그렇게 하니까 한 건 아니지만 예. 다른 이제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도 예. 같이 이제 힘을 실어서 쭉 해서 아마 유일하게 좀 많은 단체가 서로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예, 예. 순번처럼 해갖고 그렇게 1인 시위도 계속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 기자님도 예, 했습니다. 하루. 준비. 그날 제일 추웠던 거로 기억나는데 예, 엄청 춥더라고요. 예, 예. 보통 저희가 이제 1인 시위 하면은 예. 지나가는 분이 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예. 막 이러는데 어땠어요? 뭐 지나가시면서 창문 열고 응원해 주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많았고 예, 이번에는 그러고 또 일부러 따뜻한 음료를 들고 와서 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저는 이제 참여연대 동구 주민의 이름으로 이제 1인 시위를 계속 했었는데 예. 어떻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일부러 막 창문 열고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시는 분도 꽤 예, 많았습니다. 예.
이게 좋은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결이 되어서 그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좀 순조롭게 잘 네.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줬다. 이런 데 이제 의미를 좀 네. 두고 싶습니다. 탄핵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기관으로 본분을 망각하지 마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기만하였는지 1년이 아니라 4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주민들은 기억한다. 대구 동구 동네 사람이 적은 겁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대구고 네. 예, 국민의힘 정당이 좀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여튼 한 반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으니까 예, 네. 70, 80까지도 갈 때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또 이래 소추하는 거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네, 다음 넘어가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른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버라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내를 부러져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 만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씬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른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짙은 나의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비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소박해진 내 말소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왠지 두려워져. 돌아가고픈 내가 되었고 사랑하고픈 내 상대였고 멀어져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른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원자에게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내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번에는 동네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한 분씩 글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부터 읽어볼게요. 10대 19세 되는 사연이라는 분이 썼는 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삶을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훌륭한 어른의 존재는 잘 아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로 다가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어른께서는 본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10대의 글입니다. 10대가 예. 이렇게 이거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10대잖아요. 아니 우리가 10대라고 하면은 예. 앉아서 맨날 그 컴퓨터나 하거나 아니면 게임만 하거나 예. 아니면 핸드폰으로 내도록 만지작거리고 그거 외에는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었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를 지금 10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국회의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은 못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거를 10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런 특별한 사안이 생기니까 그냥 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도 자기 할 말도 하고 그렇죠. 정말 존경합니다. 그죠? 10대가 나왔으니까 응원봉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이 나와서 예, 막 예. 해주니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고. 다니죠. 예. 제가 아는 그 50대 어떤 분은 예. 이제 응원봉이 없으니까 예. 이제 딸한테 가서 응원봉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빌려가서 하다가 깼대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아빠 그거 되게 비싼데. 예. 왜냐하면 그게 굿즈 개념이거든요. 예. 기념품 그러니까. 개념인데 예. 그러면 그거 이제 두고두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뭐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걸 깨서 딸한테 두고두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예. 어떤 중년분들은 이제 그 응원봉 어디 파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응원봉을 사니 많이 이렇게 하다가 중년한테는 이게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왜 그 노래방에서 쓰는 야광 탬버린 예, 맞죠. 예. 야광 탬버린을 사서 뭐 이렇게 썼다고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맞네. 그것도 어쨌든 즐기는 그러니까요. 항의하는 방법으로 예. 아주 즐거운 방법이니까 응원봉보다 이거 탬버린 가격이 더 싸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은 맞네. 템버링을 살 걸.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음 20대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마을에 사는 20대 얘기입니다. 12월 3일 평소와 같이 고된 하루에 지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날 유독 조용하던 그날의 소리와 싸늘한 온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긴급 재난 문자와 속보 알림조차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우리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4일 평소와 달리 경악스럽고도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동성로 집회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독 눈물겹던 그날의 소리, 뜨겁게 빛나던 촛불을 든 국민의 외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과 섞여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윤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딛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12월 14일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가 발을 뻗고 잠을 자는 날이 되도록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유빈 22살 그러니까 20대 분이 이렇게 예. 적었습니다. 예. 이분도 12월 3일 지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집회에 나갔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움직이는 게 저희들과 다른 제가 저희들이라고 말을 해서 그런지 저희들 맞습니다. 저희들과 그러니까 다른. 50가 60대 분들은 대충 이제 어떻게 했니? 나가야 안 되겠나? 나가야 안 되겠나? 나가서 이제 분위기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쭈빗쭈빗 하다가 이제 뭐 같이 휩쓸린다든가 좀 예. 그런 게 있는데 거침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분은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인터넷 세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죠. 뭔가를 하면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예. 인증샷 남기고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막 전화하잖아요. 전화해갖고 이게 그런데 뭐 이래 됐노 저래 됐노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죠?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상황 돌아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빠르게 예. 그리고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빨리 결단하고 예. 근데 그게 저희들처럼 오물하게 캣딱하더라 뭐 들렸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검색해서 그 네. 상황을 확인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세대가 그래서 저번에 누가 또 뭐 그러더라고요. 집회 나가서 민노총 아저씨다 민노총 아저씨다. 그 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억세고 막 강하고 그 무섭고 두렵고 맨날 소리 지르는데 예.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집회를 하면 그분들끼리만 집회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위는 주로 돌아가고 또 뭐 적한다 뭐 이런 느낌 많았었는데 이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막 신기해하고 같이 사진 찍고 오늘 저 빨간 머리띠 했는 아저씨랑 사진 찍었다 뭐 이런 거 예. 그거를 막 너무 분위기가 또 달라져서 조합원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예. 너무 많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럼 30대로 넘어갑니다. 30대 분은 세 가지로 갈라서 글을 썼네요. 직장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애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30대의 생각을 올렸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은 참 괜찮은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아무리 퇴근하고 싶어도 일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반대를 누르더라도 투표는 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팝 아닙니까? 자, 그리고 개인으로서 소견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큐정전을 읽고 나서 류신에게 왜 고위 관료층이 아니라 일반 인민들이나 하층민에게 더 가혹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류신이 그들이 고위 관료층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워딩이 정확한지 정말 루신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나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어디서 좋아 그런 소리를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 저는 저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거의 반어법으로 쓴 것 같은데. 네네. 한 사람의 애인으로서 그럼에도 우리는 윤석열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일깨워 줬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감내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사랑은 윤석열처럼. 이렇게 30대 민경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재치 있게. 그렇죠. 네. 약간 읽으면은 너무나 막 웃음이 나오는데 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한 사람의 애인으로서는 뭐 우리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죄가. 예, 맞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공적인 사람으로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런 거는 전혀 무시하지 않고 내가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 불법 불합리한 예. 얘기가 안 되네요.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다고 해야 되나요? 저지르고 권력을 있다고 거의 해야 뭐 되나?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박근혜 때는 이게 그냥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뭔가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표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죠. 제가 머리가 좋은데 그게 단어가 표현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 그리고 또 맞아요. 직장인으로서도 아니 국회의원을 뽑아줬으면은 그러면 반대표라도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일괄 퇴장한 것 같아요.
그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예. 무조건 퇴장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직장 다닐 때 이거 꿈의 직장 아닙니까?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안 해도 예. 되는 거. 예. 예, 그러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데, 야, 진짜 국회의원들은 예. 꿈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개인으로서. 아, 민경한, 30대 민경한님은, 와, 이거 뭐, 이렇게 극작가라도 그렇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으로서 이렇게. 재치 있게. 예. 야, 진짜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 예, 사람들이 딱 그러면서 또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일을 못해도 찍어주고, 예. 일을 안 해도 찍어주고 정말 동의합니다. 개인으로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40대로 넘어갑니다. 예. 이제 우리 주민인데요. 예. 예. 김규희님이 적어주셨어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 전까지는 정당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뛰어든 그 순간 나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 희망이 보였었다. 건강한 진보를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12월 3일 휴대폰을 들고 이불 속을 뒹구며 내일을 준비하던 나른한 때 뜬금없이 튀어나온 비상기업령. 기업 해제 가결까지 숨 막히는 1시간 깔딱깔딱 숨 넘어가며 울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하지만 절박한 국민을 뒤로 한 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투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마음 어찌할 바 모르겠다. 비상기업령 시국에 이곳저곳에서 단톡방이 열리고 미련스럽게 첫 정당을 못 버려 나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에 투표하도록 독려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때 그 칼 같은 냉담한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이라지만 묻지 않고 한 표라는 대구지만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되나 보다. 진정 건강한 보수란 불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안전보다 이제는 어울리지도 않는 당명. 국민의힘 껍데기 보존만이 중요한 무리들. 내 딸에게 이 시국을 이 사태를 일으킨 정당. 엄마의 첫 정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진보가 있으려면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 다 보수주의자잖아요.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 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같이 또 분노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글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김규희 같은 분이 계셔서 아마 국민의힘도 당다운 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좀 주류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다. 네.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마음을 또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5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일 동안이나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금 TV에 나와서 변명을 하고 있다. 내란이 아니란다. 야당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었단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0.73% 차이로 이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불렀고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으면 192석의 야당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국정을 잘 운영해서 다수당이 되지 그랬어. 막무가내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이고 지난 총선에서 192석을 야당에게 준 것도 국민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군이, 폭력이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급박하고 구속할 수는 없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그 한 가지로 이미 대통령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 조용히 물러가라. 50대 조윤식님의 글이었습니다. 국정을 잘 운영해서 다수당이 되지 그랬어. 근데 국민이 그만큼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야당한테 또 표를 더 준 것이고 독주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게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쁜 사람을 찍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최소한 상식을 가진 대통령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60대 얘기를 제가 읽어야 되나요? 예. 60대가 60대 얘기를 읽습니다. 예, 60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체포하자. 계엄 독재 등의 용어는 꿈에서도 접하기 싫은 언어다. 숱한 학살, 감금, 고문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과 그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피해 젖은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웠고 그 덕분에 우린 민주주의를 체감하며 살아왔다. 물론 질곡들은 있었지만 민주주의란 꽃은 그런대로 잘 피고 있었다. 박근혜 탄핵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게 나라가 이제 먼 꼬라지고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어지는 포고령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다행히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통과되어 한숨은 돌렸지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몸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내란 숙의 윤석열이가 여전히 멀쩡하게 대통령 가면을 하고 있다. 탄핵은 당연하고 빨리 체포해야 한다. 완전 무장하여 총칼과 장갑차를 들이대며 전 국민을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간 내란 숙의 동조자들을 하루빨리 체포하고 법에 정한 내란죄의 최고형을 줘야 한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그런 게 60대가 제일 강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겪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 60대가 예. 계엄을 2번이나 겪은. 그러니까요. 70년대는 거의 계엄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70년대 80, 이후로 태어난 분들은 계엄을 2번씩이나 겪은 세대가 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끔찍한 시간들이죠. 갑자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 뭐 먹다가 흘렸을 때 3초 내로 예, 3초 내로 집어들면 흘린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게 너무 황당한 비유를 들어서 예. 우리가 막 그죠. 그 농담으로 그죠. 이게 마리가 막걸리가 예, 했을 맞아요. 때 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 또 대통령이 했었죠. 내란 수계가.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듬해는 날라와다 불어 꽃이 되자 땅에 꽃이 피어 눈물로 보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듯 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거꾸로 새가 되자 땅의 새가 아랫역은 역에서 울어 얘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들 파는 날라와
다시 한번 이 고을을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독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청송독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입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뭔가 정말 이렇게 상황이어서 예.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격앙된 그런 얘기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넘어가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 분위기를 바꾸는 했는데 1분 광고 아니고 한 줄 광고도 한줄 다, 광고. 예, 다 조금 격앙되어 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예,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또도 되고 탄핵도 되고 이거는 로또를 늘 사는 분이 그런가 올린 것 봅니다. 같습니다. 예. 탄핵도 로또도 다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아직까지 탄핵 되는 것만 보고 로또 되는 건 못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럼 계속 로또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내란 속의 윤석열 아웃, 비호 세력 국민의힘 아웃. 이건 뭐 어떤 분이 아마 60대 정도 되는 분이 그렇겠죠.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이게 그냥 한 줄 광고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자. 이게 뭐 어디서 단체로 막 보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국민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맞아요. 네. 예. 여기 또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따라 할 것을 따라 해야지. 동부주민. 예. 네. 그렇지. 따라 해야 될 걸 따라 해야지. 이거를 참 따라 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또 있네요. 지켜보고 있다. 빨리 결단 내자. 헌법 수호자님이 내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오래 끌면은 끌수록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네. 이게 끌면은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예, 그 뭐 국정농단 때는 뭐 다 같이 큰절이라도 하디 이번에는 아예 뻔뻔하게 모르세요.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잖아요. 예. 황당하죠.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예. 2025년에도 정원 조정 없이 잘 살아남자.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보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갈수록 뭐 인구 소멸, 동네에도 뭐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뭐 정말 오래전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마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고 이렇게 시작되는 맞아요. 예, 뭐 핍박받고 뭐 이런 시대 때 뭐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심각하다 그죠? 예, 맞아요. 이러다가 어린이집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예. 우리 저기 그 초등학교 분교 뭐 이렇게 조정돼 갖고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예. 예. 이것도 참 한사랑 어린이집 화이팅. 이사 가서도 한사람 어린이집에서처럼 즐겁고 행복하길 바랄게. 우리와의 추억 잊지 말고 사랑해 건이야 산들반 친구들이 보냈습니다. 건이라는 산들반 네, 친구죠. 친구가 예, 이사를 갔나 봐요. 예, 아마 그런 것 어. 같아요. 예. 그래, 재밌게 즐겁고 행복한 생각들만 하면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여기 심리상담연구소 공간2 도교동님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연구소입니다. 지금같이 이게 마음을 잘 못 잡고 있는 이런 그렇죠. 식의 혹시 필요하시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두 개는 같이 읽을게요. 네, 그러셔요. SK텔레콤 안심대리점, GS25 뉴동구 신기점, 동구 안심로 41길 31번지 주소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SK텔레콤 관련 또는 편의점에서 간식 같은 거 사드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들러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을사년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새해 덕담 한번 해주시면서 일부를 마치면 좋겠는데 아니, 저는 우리 양희 선배님께서 너무 엄청난 일을 겪어서
제가 겪었다고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엄청난 일을 겪어서 그 전에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저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제발 별일이 없기를. 예. 그게 오히려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선물인지 저희가 일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소소하게 그냥 이웃들하고 아니 가족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다시 보고 출근할 수 있고 출근하면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예. 그래서 다시 내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이웃, 그런 공동체, 그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신기신기 양희 박지훈이었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